자, 오늘은 아이들도 그리고 귀여운 여성이라면 누구나 빠져나올 수 없는 날이죠.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네, 바로 김장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많이 힘들고 그래도 해야 하는 김장. 물론 개 중에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김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노라조의 김치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음악을 찾으면서 혹시 김치에 대한 가요가 있나 했더니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한 곡 노라조의 김치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봤죠? 네, 그래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김치가 2013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김장문화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네, 이번에 알았어요. 아, 그쵸? 네네.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김장에 대한 지식과 또한 에피소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장은 언제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이쁘죠? 네, 우리 안경희 리포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쵸. 네, MC님 반가워요. 어떻게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뭐. 네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즘 인사가 김장했어요? 그쵸.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네. 김장은 하셨을까요? 김장이요? 네네. 저 어라시 끝나고 내일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지금까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무슨 복인지 김장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김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늘 김치의 주제인 만큼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김치.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 김치를 먹었는지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 두 귀를 최대한 활짝 쫑긋. 열어주시고 네. 여러분 쫑긋 하세요. 네네.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김치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김치 어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MC님 김치 냉장고 하면 어느 제품이 생각나세요? 네, 저희요 이번에 네. 김치를 바꿨어요. 바꾸셨구나. 네. 네. 딤체. 저도 김치 냉장고 하면 딤체가 왠지 원조인 것 같은 그쵸?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질문을 제가 왜 했을까요? 글쎄 왜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그것은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아, 그래요? 500원 안 내도 되겠네. 네네, 500원 안 주셔야 되면 공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김치 어원을 알아볼 건데요. 김치의 어원과 김장의 어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치는 처음부터 김치가 아니었고 침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침체는 왜 침체일까요? 네, 채소를 소금에 이렇게 가라앉혀서 절인다는 요즘에도 우리 배추 절이듯이 그쵸, 절이죠. 네네, 소금에 절인다는 뜻으로 침체가 오랜 세월 발음이 변하면서 바로 딤체, 딤체가 되고 다시 김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김치로 변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한 김장이 아닌 침장이란 한자어로서 이 또한도 소금에 절여 저장한다는 말이 발음이 변해서 팀장, 회사 팀장님이 아니고 팀장. 나 팀장님인 줄 알았어요. 네네, 회사. 팀장이 김장이라는 말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김장의 뜻은 김치를 담근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럼 김치 역사는 얼마나 됐는지도 알아볼까요? 그래요. 김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역사를 알아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바야흐로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문헌에 김치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고려 시대에
이규보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나 봐요. 아, 그래요? 이분께서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집필을 하셨던 건지 이 집에 순무장아찌와 소금 절임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하. 그 역사가 1000년도 훨씬 넘었다고. 1000년씩이나요? 네네네. 오. 100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네, 김치의 원조가 각종 채소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식품이라고 한다면 고대 시대부터 줄 잡아서 한 3000년 이상 됐다고 볼 수 있다고 3000 년씩이나요? 하네요. 네네. 오. 저희는 원래 뭐 조선시대 이전부터도 김치가 항상 있을 그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추정은 했지만 정확히 몇 년, 뭐 몇 월 이런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직 기록에서 나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쯤에서 우리 MC님께 두 번째 질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고추 좋아하세요? 아유,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저는- 고추장 찍어서. 네네, 전 특히나 청양고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는 못 먹겠어요. 그거는 아, 음식에 넣어서만 믹스는- 먹어도. 그렇죠. 저도 웬입으로는 못 먹는데 그래도 저희 엄마가 맨날 독하다고 합니다. 네네. 청양고추 먹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또 청양고추 또 이렇게 품종이라고 할까요? 그쵸. 바꿔서 응, 응. 아삭이 고추. 아삭이. 네네. 고추 종류도 참 많은데 많죠. 이 고추도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하. 언제부터일까요? 글쎄 우리가 뭐 김치를 할 때부터니까는 좀 오래 한 3000년? 네네.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네.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 모르는군요. 추정이. 네네네. 고추는 저희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8년 이후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추를 식품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독초로 인식을 해서 관상용이나 잡초로 사람들이 그렇게 좀 우습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맛있는 하지만 걸. 네네. 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항상 영웅은 계시잖아요. 그쵸, 영웅 어떤 한 있죠. 선비님의 용감한 도전으로 고추는 독초가 아니고 매콤한 맛을 가진 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빨갛고 매운 김치가 네.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재료 고추. 그러니까 고춧가루죠. 그쵸, 고춧가루. 고춧가루 없으면 참 김치의 맛이 밍밍하지 그죠. 않을까요? 백김치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그쵸. 저희는 무조건 좀 빨개야죠. 빨개야지. 그래서 이 고추 발음 잘할게요. 고추. 네. 고추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도 이 슬픈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에 네. 최악의 대기근이 온 적이 있다고 해요. 아, 기근이. 네. 산천에 있던 나무도 없어지고 소금값은 당연히 폭등을 했을 거고 그렇겠네요. 사람들은 김치가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소금을 아껴야 된다라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중 바로 하나가 고춧가루와 젓갈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젓갈도 그 전에는 그러면 안 썼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 계기가 있었던 거죠. 참 이 선조분들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셨는지 가서 그러게. 여쭤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거보다도 더 많은 역사가 있지만 김치와 김장률에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네. MC님 혹시 대한민국 하면 김치가 생각나는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나라. 그쵸? 네. 네, 김치 오래된 역사 오늘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자부심을 느끼죠. 그쵸. 네. 네.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저희 나라의 그 품앗이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네, 품앗이. 서로 나누고 여기로 갔다가 맞아요, 여기로 맞아. 왔다가 그런 뭐 같이 먹는 문화 그런 문화에서 굉장히 높이 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김치는 단연코 대한민국의 식품 짱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부심을 느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김치의 유래가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정말 이 김치의 나라로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근데 이제 이 김장이 조금 이렇게 김장을 할 때 날 힘들게 해요. 나 너무 김치는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죠. 네. 그래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네네. 그러한 식품이잖아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전통을 이어가구나, 네, 이어가는구나라는 생각에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 3,000년의 그 긴 역사의 그 전통을 이어온다는 게 그럼요. 정말 자부심 네, 느낄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렇게 유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네. 제가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에 좀 더 네. 더 좋은 걸로 또 네.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그럼 이 시간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둘리 잘 보셨나요? 구공탄에 끓여야 라면은 제맛이고요. 또 라면은 뭐가 없으면 안 되죠? 김치가 빠지면 안 되겠지요. 네. 구공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장을 할 때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김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오신 우리 김현주 리포터님 옆에 네.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배추김치 200포기, 파김치, 고들빼기 김치, 알타리 김치까지 하고 온 김현주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네. 몸살 안 나셨어요? 몸살 났죠. 2박 3일 누웠습니다. 그럴 것 같네. 200포기. 아유, 네네. 정말. 소소하게 200포기. 제일 조금 했어요. 최근에 그게요?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오호, 그럼 몇 포기 하셨어요, 그동안에? 뭐 350포기, 400포기. 뭐 장사하시나요? 그쵸. 장사는 아니고 먹으려고. 그 누가 그렇게 다 먹어요? 저희 식구가 많아가지고 예, 많이 했습니다. 네. 엄마가 아프시니까 이제 많이 줄인다고 줄였어요. 이제 서서히 그렇게 줄일 줄인 거예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안경이 리포터님 김장 못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 초대하겠습니다. 좋겠다요. 제가 오늘 소개할 것들은 이제 김장 재료인데요. 김치 속 재료는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김치 양념으로는 고추, 양파와 같은 식물성 재료도 있지만 젓갈 같은 동물성 재료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생태, 오징어, 창란젓 등을 넣은 해물김치를 담가 먹기도 하고요. 충청도에서는 새우젓을, 전라도에서는 조기나 밴댕이젓을, 경상도에서는 멸치젓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새우젓을 썼네요. 저희도 새우젓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김장철 제가 김장하고 왔으니까 네. 재료 잘 고르는 방법 한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김치의 핵심은 뭐니 해도 배추죠, 배추. 그쵸, 배추죠. 배추의 겉잎은 짙은 녹색이 좋고 아하. 속잎은 노란색을 띠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반을 딱 갈라봤을 때 노란색, 초록색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면 그게 좋은 배추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또 김치 양념에 빠질 수 없는 마늘과 생강은 네. 전체적으로 굴곡이 없이 동글동글하고 상처 없이 깨끗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직 김장 안 하신 분들 많으신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네. 또 김치를 담그고 저장을 요즘은 김치 냉장고에 많이들 하는데 김치 냉장고에 넣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김장은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김장은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유지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 저희는 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인 11월 말에서 12월 초인 입동후를 김장하기 제일 좋은 시기로 여겼는데 이는 김치의 주재료인 채소가 얼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 김치가 너무 따뜻할 경우 김치가 쉽게 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나 최근에 지구 온난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온난화로 인해서 심각해요. 네네. 김장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이며 겨울철에도 쉽게 채소를 구해서 김치를 담글 수 있기 때문에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부럽네요. 네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계절별, 지역별로 그에 알맞는 김치 저장 방법을 고안하여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냇가나 우물에 김치독을 담가 더운 날씨에 김치가 쉽게 식는 것을 막았다고 하고요. 석정과 이중독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석정 안에 항아리 입구에 물이 흐를 수 있는 틈이 있는 이중독을 넣고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흘려줌으로써 이중독을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독이 있어요? 저 처음 듣는데. 저도 이 독은 이번에 제가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참 지혜가 참 지혜로우시네. 네네 네. 거죠. 또 겨울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땅 속에 김치독을 파묻어서 김치가 얼지 않고 오랫동안 맛을 유지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김치의 저장 용기는 옹기라 불리우는 독을 사용하였는데요. 옹기는 가마에서 구워지는 동안 독 전체에 미세한 숨구멍이 만들어져서 김치가 적절히 발효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지역과 기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데 기온과 일조량이 낮은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햇볕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옹기의 입구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네네. 또 반면에 기온과 일조량이 높은 남부지방에서는 햇볕에 의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입구가 좁고 대신 복사열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옹기의 어깨가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깨요? 그래서 지방마다 왜 항아리 그 둘레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악지대로 이제 나무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옹기 대신 나무독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나무독은 통나무의 속을 파서 만든 것으로 옹기에 비해서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장점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무독에다가 넣으면 거기 가시가 박히지 않을까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토치로 잘 정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상들이 땅에 묻은 김치독을 눈비로 보호하기 위해서 김치를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해 김치광도 만들고 이런 김치광은 지역과 가족 형태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대요. 남부지방은 땅을 파서 김치독을 묻고 그 위에 지프로 덮는 간단한 형태였고 중부나 북부지방은 김치독 위에 통나무와 지프로 원뿔 모양의 움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집은 김치광을 별도의 건물로 만들어서 김치를 저장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네네. 최근에는 김치를 보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넣어서 숙성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제 대부분 가정에서는 일반 냉장고와 달리 이제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고 김치를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김치 냉장고를 선호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네네. 김치 냉장고 저희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요. 저희도 집에 김치 냉장고 2대 있습니다. 2대씩이나 있어요? 네네. 김치 하긴 뭐 그 200포기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네. 오,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김치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도 김치를 땅에 묻어가지고 먹었어요. 네네, 저도 항아리에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이 불현듯 났네요. 네네, 저희가 김치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는 아직도 그 빈 땅에다가 넣는 거는 넣고 땅에 이렇게 묻어요? 파서 묻어요. 근데 요즘 그 날씨가 아까 그 기온 온난화로 인해서 이 땅의 온도도 높아져가지고 네네. 땅에 잘 못 묻는다고 네네. 해가지고 안 묻거든요. 그래도 뭐 땅이 좋으니까 우리의 그 땅,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우리 김장을 하는데 들어가네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네네, 있죠. 뭘까요? 저는 해서 알고 있죠. 그래요? 수육. 그래.
보쌈? 보쌈 딩동댕 그렇죠 보쌈이에요 맞습니다 이 보쌈이 빠지면 서운하죠 그럼요. 왜냐하면 힘들면서도 이게 참고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거 먹으려고 이게 배추잎 바르면서 싸서 이게 먹으면서 그럼요. 이렇게 해야 김장은 또 제맛이잖아요 그럼요.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재료들이 다르겠지만 좋은 것은 아마 다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 네, 음악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요 김치 노래가 주제가가 참 재밌네요. 네. 네, 지금까지 유래와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김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에 우리 김은수 리포터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바톤을 이어받은 네. 네, 리포터 김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다 보니까 네. 예, 겨울에 김치를 먹기 위해서 이제 입동이 지나면 김장을 한다고 해요. 그쵸.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선조들의 지혜가 참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님들의 지혜 덕분에 지금 우리들이 맛있는 김치를 먹고 있으니 진짜 감사할 따름인 것 네,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는요, 저게 네. 해외에도 우리 차현주님께서 해외에도 큰 마켓에는 김치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우 대단합니다. 우리 네. 김치.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긴 만큼 우리 세계인들의 입맛에도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김치 종류도 많고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전국 방각곡곡의 김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MC님 저랑 같이 우리나라 김치 투어 할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럼 먼저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최북단 하면은 함경도죠. 함경도는 네. 대구 깍두기, 가자미 식혜 그리고 꿩김치가 있다고 합니다. 꽁김치. 네, 꿩김치. 함경도에는 꿩이 조금 많이 날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김치에도 넣고 참 특이한데요. 아무튼 김치에 육고기가 들어간다는 게 참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네요. 바로 함경도 옆에는 서쪽으로 바라보면 평안도가 있어요. 평안도에는 동치미, 콩나물, 국물김치 그리고 백김치를 담가 먹는다고 합니다. 아. 우리 MC님 이 세 가지 김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동치미, 글쎄요, 콩나물, 뭘까요? 국물김치. 물이 많이 들어가네요. 빙고 맞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지역에서는 국물이 들어가는 김치를 조금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 들리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북한 지역을 보면은 평양냉면이라든가 냉면 종류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렇듯 이렇게 국물, 고기 국물을 삶아서 김치도 담고 냉면도 같이 드시고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네. 빨간 걸로 하고 네, 오늘 김치라는 주제가 있어서 붉은 마스크를 저도 쓰고 왔습니다. 네. 네, 평안도에서 조금 더 네. 내려오면은 네, 황해도가 있는데요. 네네. 네, 황해도 김치는 호박김치, 고수김치, 고수. 감김치, 보쌈김치로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김치를 담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고수는 베트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고수가 베트남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혹시 고수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연예인 고수는 좋아하시죠? 네네, 네네. 좋아하죠. 네, 그만큼 향신료를 조금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고수로 김치를 담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고수라고 해서 쌀국수를 즐겨 드시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향신료를 좋아해서 김치를 담가 드신다고 합니다. 네네. 네, 이어서 이제는 네. 남쪽으로 좀만 네, 내려올게요. 남쪽. 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산간 지방과 해안 지방에서 나는 식재료를 활용한 김치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더덕김치, 해물김치, 오징어김치, 창난적 깍두기, 서거리지. 조금 생소한 것도 있겠지만 네. 많이 들어본 재료들도 많죠. 그쵸? 네, 역시 산과 바다가 있다 보니까 먹을 게 되게 풍성해요. 네, 풍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치 종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많네요. 네. 그리고 우리 MC님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저 인천입니다. 아, 인천이시구나.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하. 네. 인천도 인천- 있나요? 서울하고 경기도인데 경기도 옆에 인천이 있으니까 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네, 대표 김치는 보쌈김치, 네.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한 장김치, 총각김치, 수삼으로 담근 수산 나박김치, 그리고 호박 열무김치. 열무김치인데 호박을 좀 넣네요. 그리고 비늘김치. 비늘김치? 특이하죠. 네네. 네. 여기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생활 중심 문화가 자리 잡힌 곳이에요. 그래서 식재료도 풍성하고 좀 고급스럽고 그런 김치들이 많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오. 임금님 수라상에 들어가는 김치들이 각 지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수도권 김치하면은 정갈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고급진 김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붙어 있는 충청도를 보겠습니다. 나박김치, 호박김치, 가지김치, 해물, 석박지 등을 즐겨 드신다고 해요. 여기는 조금 내륙 지방이라서 그런가 호박과 가지를 이용한 야채 김치들이 조금 있네요. 그러게요. 특이한 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은 네. 전라도가 나옵니다. 전라도. 우리 전라도 하면 마치 고향 아닙니까? 그쵸. 네. 음식 혹시 맛있죠. 기억나는 김치 드셔보셨다 전라도에서? 전라도에서 네. 여수의 갓김치, 오, 갓김치 맞습니다. 네. 또 드셔보신 김치? 꼬들빼기. 꼬들빼기. 네. 네, 꼬들빼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즐겨 먹어서 써요. 네, 네. 전라도에서 온 김치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전라도의 그렇군요. 특산품만큼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알았네요. 네네네네. 어. 근데 충청도에서도 꼬들빼기 김치를 담가 먹긴 해요. 아, 네, 그래요? 그만큼 유명하고 음. 맛있고 그리고 쌉쌀한 맛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맛에는 참 잘 맞는 김치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인가요? 요즘 아이들은 꼬들빼기 그 안 쌉쌀한 좋아해요. 맛을 모르더라고요. 네, 모르죠. 네, 안 먹어요. 네, 그만큼 그리고 이 김치도 있지만 감태김치라는 김치를 또 담가 먹었다고 합니다. 감태. 네, 감태. 네. 특이하죠. 네, 네. 특이하네. 네. 그리고 내륙의 마지막 지역인 경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도. 저 밑에 경상도. 네, 깻잎김치, 그리고 콩잎김치, 부추김치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많이 들어봤죠. 통대구, 소박이 등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조금 깻잎, 꽁잎 그런 같은 이게 잎사귀 김치가 조금 있네요. 그러게요. 네, 혹시 꽁잎김치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어머니가 잠깐 해준 거 기억이 나요. 엄마가. 근데 콩잎을 이게 서리가 내리면은 누렇게 변하거든요. 네. 그걸 따가지고 그냥 깻잎 장아찌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것을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질감이 깻잎 같으면서도 향은 그냥 일반 그냥 잎사귀 향이라 그럴까? 이게 풀향이야, 풀향. 그냥 간장 맛으로 그냥 간장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경상도 네. 김치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 제주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특성상 날씨가 따뜻해서 김장을 많이 담그지는 않는다고 해요. 어딜 가든 겨울에 밭에 가면은 배추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주도에 가서 살아야겠네. 그러게요. 김장하기 싫으면 제주도로 떠나라. 네. 그래도 이곳에서도 조금 특색 있는 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전복과 유자를 넣어 만든 전복김치. 전복김치. 완전 영양식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보양식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해물을 넣은 해물김치, 그리고 톡김치, 그리고 동지김치가 이곳에서는 김치로
먹고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황해도부터 쭉 내려와서 제주도까지 보셨는데 중복되는 김치도 있지만 그쵸, 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김치들이 몇 가지가 이게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쵸. 듣도 보다 못한 그런 김치들이 있어요. 네네. 혹시 MC님 혹시 기억나는 김치 있으세요? 아까 그 저기 생선 비닐로 만들었는지 비닐김치. 아, 비늘김치. 그리고 또 네. 감태김치. 감태로 어떻게 감태. 김치를 만들까요? 네네. 저도 그때 신기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의 비늘김치. 네네. 예, 경기도의 비늘김치가 있는데 물고기 비늘 모양을 이게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아하. 예, 그래서 대신에 이 모양을 어떻게 내냐면은 물을 어슷하게 썰어가지고 네네. 그 어슷하게 썬 그 사이에 김치소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소가 빠지지 않도록 이게 무청이나 배춧잎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다가 먹는 김치라고 합니다. 오, 네. 정성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네요. 양반가들이 먹었다는 그 김치가 바로 그게 그거예요? 이 비늘김치랍니다. 경기도 아까 보셨잖아요. 아. 임금님께 올리는 수라상 그런 김치들. 그리고 양반들이 그때 안 먹는 태어나길 김치. 잘했네. 우리들은 보통 배춧잎 사이사이에다가 김치소를 넣는데 여기는 무 사이사이에다가 김치소를 넣는 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도 김장을 그냥 요번 주 무 하나만. 맞아요. 많이 말고 하나만. 하나만. 응. 그래서 한번 사진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가서 해갖고 볼게요. 네, 그리고 아까 또 무슨 김치가 생각나요? 감태김치. 네, 감태김치. 우리 여러분들도 감태김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렇죠. 들어봤죠. 생소하죠. 네. 근데 감태는 들어보셨죠? 그쵸. 감태는 들어봤죠. 네. 감태가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먹는 문화가 바뀌어서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 감태를 김보다도 더 못한 하대급 음식으로 취했다고 합니다. 네. 품질이 그만큼 이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감태 모양 보셨어요? 감태 모양? 감태 모양은 보지 않았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네.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매생이국을 먹을 때 그 머리카락처럼 그냥 크다란 그런 거 있죠. 잘 그냥 보셨네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매생이처럼 이렇게 실처럼 생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감태고 색깔도 이끼 색깔 마냥 연한 연두빛을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김하고는 다른 느낌이 딱 확연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감태를 예전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먹을 것이. 그렇죠. 그때는 그런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감태를 말아요. 감태를 멸치젓과 그리고 이게 간장으로 이용해서 김치를 담아서 저장해 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삶이 애환이 묻어나는 김치인 것 같아요. 짠하네요. 네, 남들은 비늘김치에서 먹는 그 시절에 여기에서는 감태로 김치를 해 네. 먹었다는 사실이 네네. 조금 짠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김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김치를 먹으면서 투정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러게 생각도 말해요. 들긴 하더라고요. 네, 투정하지 네. 말아야겠네요. 네. 네. 이것으로 지역 김치 투어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방방곡곡 그냥 전국 일주를 했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치의 종류가 정말 많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이런 김치들이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게 처음 보는 김치에 이게 조금 도전하기가 조금 두려운데 여러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하신다고요. 네. 그럼 김장에 대한 사연 하나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청자는요. 이름이 모모님이에요. 모모님. 모모. 이름 특이하죠? 네. 결혼하고 첫 김장하는 날 시댁에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베란다에 젓갈통을 들고 오라고 하셔서 엄청 크고 무거운 젓갈통을 들고 베란다에서 들고 오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때 젓갈통 뚜껑이 열렸는지 방에 딱 쏟아지고 시어머니는 저를 세상에 둘도 없는 왼수를 보듯이 쳐다보시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아이고 며느리 정말 부실하다면서 막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몸무게 40kg밖에 안 되는 정말 요리요리 했더라. 그때였어요. 정말 40kg면 시어머니가 야. 잘못하셨네요. 잘못하셨네 진짜. 젓갈통보다 적게 나간 내 몸무게였지요. 암튼 이것은 1차 사고였어요. 또 있대요. 2차는요. 씻어놓은 동태를 들고 주방에 옮겨놓으라고 하셔서 그것도 옮기다가 쏟아부었어요. 아이고 어째. 자 이번엔 또 3차도 있어요. 3차. 아이고 몇 차까지? 3차는 무채를 버무려야 하니 고춧가루를 부어달라고 하시는데 한꺼번에 그게 그냥 쏟아지는 바람에 욕이라는 욕을 바가지로 많이 들어먹었네요. 아이고. 그날 이후로 김장하는 날이 되면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로 저를 안 부르시고 제가 가겠다고 해도 극구 말리시면서 그냥 갖다 먹기만 하라고 하셔서 한 번도 집안 행사할 때 부엌에서 일해본 적이 없더래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좋네요. 네, 저희 친정엄마한테 요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약간은 그런 것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도리어 친정엄마께서는 머리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김장철이 다가오네요. 다들 맛있게 하셔서 저 한쪽씩만 주세요. 저의 김장 사연이었습니다. 신청곡이 있어요. 이선희의 아 옛날이요 신청합니다. 네, 정말 영리하셨네요. 모모님 나 참. 일찍 알았으면 저도 이거 그러니까 해먹었을 텐데. 아 저는 왜 저런 꾀를 못 냈을까? 그러니까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정에서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그렇고 정말 일이란 일은 다 해서 일복이 터진 사람이었는데 아유 정말. 네, 우리 신청하신 이선희의 아 옛날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나갑니다. 파도처럼 꺼져간다 옛날이요. 이번에는 김장에 대한 정보를 들을 시간입니다. 네, 앞에 참 재미있으셨죠? 야, 김장 투어 정말 아주 그냥 세계 일주를 한 것처럼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 이번에는요, 전국 일주를 하고 돌아왔지만, 이번에 또 김장에 대한 생생 정보를 또 생생하게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제 옆에 우리 장성수 리포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리포터 장성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잔바람이 불면 김장할 때가 됐지요. 그렇지만 작년처럼 맛없으면 아니 되어요. 맛이 없었군요. 네, 김장 실패하신 적 많으시죠, 여러분? 네, 오늘은 김장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요. 네. 벌써 김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쉽네요. 네. 괜찮아요. 네, 할수 있어요. 먼저 김장 시기가 겨울철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예, 찬바람 많이 부는 겨울보다는 조금 따뜻할 때 하면은 네.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하지만 이렇게 추울 때 김장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유가. 네, 1년 중에 배추가 가장 맛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고 해요. 겨울. 네. 특히 속이 꽉 찬 11월 배추가 가장 맛있는 배추로 손꼽히는데요.
예전에는 김치를 김장독에 담아서 땅속에 묻어 보관하였는데 땅속은 겨울 내내 0도에서 1도를 유지해서 김치가 얼지 않으면서도 발효 속도를 늦췄다고 합니다. 아하. 네. 이렇게 늦춰진 발효 속도는 김치가 익은 정도에 따라서 초기, 적숙기, 과숙기, 산패기로 나뉘는데 그중에 가장 맛있는 적숙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줬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항상 매년 김장철이 이맘때쯤인데는 배추가 가장 맛있을 때 수확을 해서 김치를 가장 맛있게 오래 보관하기 위한 삶의 지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네. 지혜롭네요, 아주. 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절임 배추 20kg은 몇 포기일까요? 몇 포기일까요? 몇 포기일까? 네. 한 5포기? 네, 물론 포기로 사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임 배추 20kg은 정말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이게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안 되죠. 예, 물 예. 때문에. 맞아요. 절임 배추는 포기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키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주문할 때 몇 킬로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절임 배추 한 박스는 5kg, 10kg, 20kg 이렇게 킬로 단위로 많이들 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20kg를 많이들 찾는데요. 절임 배추 20kg는 한 박스에 바로바로 6, 7포기라고 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아이. 조금 작은 사이즈의 경우에는 7에서 8포기. 특히 배추는 공산품이 아닌 농산물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품종이라도 키우는 산지마다 기후와 환경이 달라서 절임 배추 한 포기 무게가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절임 배추 20kg 한 박스 기준으로 보통 7에서 10포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네요. 네네네. 네. 이제 김장 시기에는 절임 배추를 몇 킬로 사야지 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네. 네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김치 보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물론 김치를 잘들 보관하시겠지만, 네, 추가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김장이 끝났으면은 보관도 잘해야 1년 내내 그렇죠.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김장 김치를 맛있게 보관하려면 먼저 저온 숙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요즘에는 김치 냉장고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김치는 낮은 온도로 숙성할 때 유산균이 천천히 오. 증식될 수 있고 김치가 빨리 익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저온 숙성. 네, 저온 네. 숙성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김치 전용 밀폐 용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아하, 밀폐 용기. 예. 김치는 반드시 전용 용기 혹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비닐봉투라든지 일반 용기에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김치가 금방 쉬어버리거나 맛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김치통에 80%만 담기. 김치 7, 담을 때 80%. 욕심 부리시고 그냥 자꾸 꽉꽉 눌러요. 눌러서 네. 위에까지 가득 담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용기에 이렇게 김치를 가득 담을 경우에는 김치가 익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김치 국물이 넘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네네네. 그래서 위까지 가득 담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중에 보면은 김치나 무 또 다른 야채에서 물이 막 나와요. 아. 그래서 물이 나와서 물이 흥건할 수 있고 또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때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변질된 위험이 있다고 해요. 아하. 네, 우리 이렇게 힘든 김장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죠. 네. 이렇게 힘들게 만든 김치가 우리 조그만 실수로 맛이 변해버리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해뒀다가 맛있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짧지만 김장을 위해서 생생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올해는 실패 없이 꼭 맛있는 김장 잘 담그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김장을 맛있게 오래도록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저희도 이게 친정과 시댁에서 김장을 같이 해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맛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뭘까 했는데 바로 이 보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또 하나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사연이 또 뭐가 있는지 또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김순희님의 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시댁에서는 직접 배추와 물을 밭에 키워서 그의 김장을 하는데요. 강화도 바다에서 직접 잡은 새우를 넣어 시원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김장을 해서 통에 담아 가져왔는데 김치를 먹으려고 꺼내 보니까 어머머머, 배추 속이 버무려지지 않아서 하얀 절인 배추가 그대로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배추는 보니까 시아버지께서 버무리셨구나 라는 추측을 했지요. 아이고, 김장하는 날 아침부터 김치에 수육에 소주를 거하게 드시고 흥에 겨우셔서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배추를 만지시는 모습이 기억났어요. 몸을 흔드시면서 김장을 하시는지 춤을 추시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아, 네, 감이 오네요. 결국 하얀 배추만 담긴 김장김치를 먹지 못하고 한참을 익혔다가 나중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드셨네요. 이번 김장 때는 시아버지께서 버무린 김치는 피해서 담아올 생각입니다. 다들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몸살나지 않게 즐거운 건강한 김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 술을 먹으니까 이게 술이 배추를 버무린 건지 고춧가루 양념을 한 건지 그렇게 모르고 우리 시아버님께서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김장들 맛있게 하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보내세요. 마지막 엔딩곡으로 자, 김치 깍두기 들으시고 우리 12월에 만나요. 우리 굿바이. 고향에 천하명물 김치 깍두기